7월 28일 일요일 브리핑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간만은 갑자기 비가 내리고 갑자기 비가 그치고 이러는 바람에 비가 내리는 주류에서 기수들이 전개를 좀 안일하게 좀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제가 분석을 좀 잘못했던 부분도 있고요. 앞선에서 싸움을 이뤄주는 경우도 있었고, 또 호미권에서 그러면서 좀 추입을 하는 마필들도 있었고요. 또 의외로 좀 앞선에서 복병마들이 때리고 앞선에 선행을 가면서 또 버티는 그림이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들교만은 좀 더 집중해서 공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토요일마에서 제가 얻은 거는 뭐냐면, 이런 주로에서는 약간 무거운 듯 하면서 가벼운 주로거든요. 이런 주로에서는 농땡이 기질을 가지고 있는 마필들이 전혀 안 통하더라고요. 제가 노렸던 마필들이 약간 농땡이 기질을 가져가지고 좀 더 앞선에 붙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전혀 농땡이 기질을 가지고 있는 마필들이 전혀 적응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부분 꼭 체크해서 아예 추행마를 놓고 하든가 아예 선행형 마필들을 노리든가 둘 중 하나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성 1호 경화 14개 경주 진행되는 거 완벽하게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경주입니다. 국내선 6등급 2세마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2세마 경주. 역시 토요 경마에서도 2세마 경주 보시면 알겠지만 아예 앞에 가는 게 더 유리합니다. 아예 추입하는 마필들도 더 유리하고요. 일단 이 경주도 마찬가지로 1200m 경주 편성이기 때문에 모래를 맞아봤던 마필들이 좀 더 유리하다고 판단됩니다. 일단 안쪽에 1번마 에코월드 괜찮습니다. 직전경 출발 자체 약간 이탈 자체가 약간 늦으면서 모래를 맞았는데 모래 반응하는 모습이 괜찮았던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모래를 맞았을 때 주춤거리거나 올라오지 못하다거나 중속이 부족했다면은 그 다음 경주에서는 불안한 부분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에코월드 같은 경우는 괜찮았어요. 충분히 올라올 수도 있었고 마지막 끝걸음도 12초 9였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불량줄에서 뛰어봤기 때문에 비가 내리는 줄에서 뛰어봤기 때문에 더 유리하다는 판단이고요. 3번만 이클립스 더킹 조한수 마조가 이제 이클립스 시리즈로 일단 출전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마필도 무빙식으로 전개했는데 라스트에 잡고서 일단 합격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마필도 모래를 좀 안 맞아봤다는 거. 근데 문세현 기수가 신의 마필들 가지고 매번 따라가는 전개를 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상금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거 따라갈 수도 있고요. 자, 그렇다면 5번마 서울불청객이 되겠습니다. 강남 불청객, 서울 불청객, 나스카에서 지금 불청객 시리즈로 이름을 짓고 있습니다. 이 마필은 일단 스타트와 중속을 모두 다 갖추고 있는 마필이고요. 모래를 맞아봤다는 게 장점입니다. 모래를 맞지 않고 뛰면은 말들이 약간 덜 뛸 수 있는 건데 이 마필은 모래를 맞아봤어요. 그리고 김용건 기수는 약간의 농땡이 기질을 가지고 있는 마필들 의외로 잘 타주고 있고요. 게이트도 5번 게이트입니다. 가장 안정적인 흐름에서 입상할 수 있는 경주 컨디션이라고 판단돼요. 힘도 있는 만큼 일단 5번마 서울 불청객 이 마필을 가장 안정적인 마필로 판단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주입니다. 국내선 6등급 암말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와, 여기는 진짜 불안한 인기마들이 너무 많아요. 일단 2번마 카노트 같은 경우는 모래를 피해야 되는 마필입니다. 지난번에 모래를 정통으로 맞으면서 1200m에서 모래를 정통으로 맞으면서 뒤로 쳐졌던 마필이죠. 근데 이번에는 굳이 모래를 맞을 필요가 없겠죠. 안쪽 2번 게이트이고 직전용 13초 5의 스타트면 여기서는 충분히 선행도 갈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직전 경주 암말 경주 편성에서 따라가는 전개를 했는데 안쪽에 따라가는 전개를 했는데 이번에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5번마 제라킨 일단 얘도 2번 연속 계속적으로 수영 조교를 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마필이 제라킨 같은 경우는 예전에 조제로 기소가 선행을 가가지고 1분 23초대에서 우승을 하였고 그리고 지금 6등급 경주에서 지금 3번의 경주에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거의 따라가는 전개가 있습니다. 그 제라킨이 스타트 중속이 전혀 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에는 김효정 기수가 아예 잡고서 따라가는 전개를 하면서 모래를 한번 맞춰보더라고요. 근데 마지막 끝걸음이 그렇게 좋은 거 아니었고요. 여기 외곽의 10번만 실버문도 매번 조교만 좋은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편성이 너무나게 약한 경기 편성이기 때문에
또다시 인기마로 팔리는데 약간 이 마필은 다리가 약간 높고 다리가 약간 짧은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도 이제 외곽에서 무빙이 뜰 건데 자리 선정하기가 좀 더 어려워 보입니다. 자, 여기에 2번을 일단 카누트는 뭐 임다근 기수가 요거 따라가는 전개를 하면 안 됩니다. 분명히 알고 있을 거예요. 무지 뭐 기본적인 능력이 있기 때문에 선행을 가겠죠. 여기에 한 방은 6번마 안다미로가 되겠습니다. 글로벌 히트의 동생입니다. 오늘 뭐 토요일경마에서 울트라 히트가 선이 외곽에서 모래를 안 맞으면서 입상에 성공했잖아요. 그 동생입니다. 얘도 이제 최범현 기수가 타고 있는데 직전 경기 데뷔전에서 이제 박희종 기수가 탔습니다. 근데 울트라 시리즈의 마펠들 이 마주가 이번에는 이제 최범현 기수, 곽영효 쪽에서 최범현 기수를 교체하면서 성적이 났어요. 분명 안다미르 같은 경우도 경매 시장에 나가면 7천만 원, 8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마필이라고 판단돼요. 이번 경기 편성 자체가 워낙에 약한 경주 편성을 만났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따라가는 전개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2번 옆에 바로 붙을 수 있는 세력이라고 판단돼요. 중속에서 지난번에 3마리 밖으로 외곽으로 3마리 밖으로 외곽으로 무빙을 떴거든요. 근데 이번 경기 뭐 7번도 라운드 파르타도 마찬가지고 외곽에 있는 뭐 10번만 실버문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스타트가 빠른 게 아닙니다. 근데 6번 안다미르 같은 경우는 바로 붙을 수 있는 세력이기 때문에 저는 2번, 6번 쪽에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3경주입니다. 국내선 6등급 13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 제가 첫 번째 추천 경주로 가져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추천 경주입니다. 일단 2번화 블루레이서 얘는 물음표를 주기 하겠습니다. 자, 일단 선행이 필요한 마편입니다. 근데 이번 경주 뭐 5번마 히어로 질주도 있고 외곽이 10번마 정상 히트도 있는데 그렇게 막 빠른 말이 아니기 때문에 2번마 블루레이서가 선행을 갈 수는 있습니다. 근데 19주에 공백이 있기 때문에 선행을 가더라도 좀 어려워 보여요. 왜 그러냐? 이 마필은 채찍을 사용하면은 약간 꼬리를 흔드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채찍을 때리면은 사용하면은 꼬리를 흔들어요. 이런 마필들은 집중력이 떨어지는 마필들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뭐 조인곤 기수가 굳이 뭐 따라가는 전기를 하지 않을 겁니다. 막 진이겨서 앞에는 갈 겁니다. 근데 이 마필은 제가 봐서는 딱 본전 방어 아니면 거의 뭐 제가 봐서는 거의 삭제 수준까지 갈 생각입니다. 3번마 클레어골드 뭐 괜찮습니다. 뭐 지난번에 스포츠고 4번 시기를 하면서 엄청나게 칼을 빡빡빡 갈고 나면서 입상에 성공했는데 이번에는 조교가 없습니다. 뭐 지금 5주 만에 출전하고 있는데 질병 내역을 보니까는 뭐 보면은 구내염, 정치 발치 이것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식욕이 치아에 대한 이빨에 대해서 손질을 하고 나오고 뭐라 그러죠? 스케일링 이런 거 있잖아요. 갈고 나오고도 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것 때문에 약간 늦어졌는데 조교가 약간 떨어지는 게 약간 문제가 되겠고요. 4번만 논수준 절차, 뭐 진용철 기수가 취입을 탈 수 있는 마필이죠. 그리고 이 마필 이제 거세 수술을 하면서 출전하고 있습니다. 거세 수술을 하면서 아쉬워 보였는데 이 마필도 마찬가지입니다. 2번 연속 계속적으로 수용 조교를 했는데 이번에 오랜만에 조교의 강도를 올려서 출전을 하고 있고요. 여기 8번만 맥스탱고 기본기가 탄탄한 마필입니다. 아무리 봐도 뭐 지금까지 못 되는 이유를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 마필도 역시 뭐 박태종 기수에서 지금 문정근 기수로 교체되었기 때문에 한 번 더 봐야 되고요. 장비까지 일단 보강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11번만 한오리 데뷔 전에 말했지만 이 마필은 국내선 1등급의 용롱의 형제 마필입니다. 협동적인 기대치가 상당히 높은 마필이고 문성혁 기수가 이제 서인석 조교사 마방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토요일근무에서도 마지막 경기 입상에 성공했잖아요. 문성혁 기수의 기승술도 일단 봐줘야 된다고 판단입니다. 이번 경기 추천 경주인데요. 3번마 클리어골드, 4번마 논수준 열차, 여기에 11번 한오리, 8번마 맥스탱고 이 4대의 마필을 가지고 한번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기마 조합에서 멀어져 있는 마필을 놓고 때리겠는데 상당히 좋습니다. 여기서는 이 안에서 끝날 수 있는 만큼 제대로 한번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경주입니다. 국내산 6등급 17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6등급 경주 편성인데 정말 뭐 부침마 경주 편성입니다.
지난번에 같이 뛰었던 2번마 스피드 히어로, 11번마 코스모킹, 4번마 라이어트 블루 이 마필들이 팔리는 거고요. 10번마 한각 캡틴 같은 경우는 무조건 모래를 피해야 되는 마필입니다. 무조건 모래를 피해야 돼요. 이 6월 16일 경기 때 모래를 맞지 않고 뛰니까는 엄청나게 잘 뛰어줬어요. 직전 경우 7월 7일 경기 때는 의외로 좀 빠른 흐름에서 안쪽에 갇혀버리면서 모래를 맞으니까 아예 말이 못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좀 외곽 게이트가 더 유리하겠지만 이건 코너링에서 좀 더 한 번 더 힘을 쏟아야 돼요. 근데 여기 중속이 부족하기 때문에 코너링에서 힘을 쓰기엔 좀 어려워 보이고요. 5번만 원더풀 테크노 같은 경우는 이탈 자체가 아예 안 되는 마필입니다. 이탈만 되면 더 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탈이 안 돼요. 그래서 리카디 조교사 마방에서 의도적으로 1700m에 쓴 것으로 판단합니다. 또 이 마필이 원더풀 테크노가 1700m가 불리한 부분은 아닙니다. 혈통적으로도 충분히 더 유리하다고 판단되고요. 4번마 라이트 블루, 기본적인 순발력이 있는 마필이죠. 직전 경주 선행을 빠르게 전개하면서 입상이 성공했는데 저는 일단 4번마 라이트 블루가 가장 센 마필이라고 판단됩니다. 일단 뭐 10번마 한강 캡틴 같은 경우는 모래를 피해야 되는데 스타트와 중속이 좀 부족해. 5번마 원더풀 테크노 같은 경우는 장거리 경주가 더 유리합니다. 이 카드 쪽에서 마방에서 출전했기 때문에 또 혈통적으로 장거리 더 유리하고, 근데 불량주로 해서 약간 모래를 맞고 주춤될 수가 있어. 그러면 좀 더 앞선에서 편하게 갈 수 있는 마필이 4번마 라이트 블루죠. 직전 경주 김초록 기수가 정말 적극적으로 선행을 갔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좀 빠르게 레이스를 전개하면서 버티는 그림이었거든요. 이번 경주도 4번이 라이트 블루가 선행을 가는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지난번에 하나 있던 문제는 뭐냐면 마지막 끝걸음에서 15초대를 뛰었다는 거죠. 너무나 마지막에 무너졌는데 그래도 말이 한 단계씩 한 단계씩 잡아갔기 때문에 아직 3세 마필이고 5번이 뛰지 않았기 때문에 지난번보다 좀 더 뛸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지난번에 걸음을 늘었다는 판단이기 때문에 4번만 라이어트 블루 놓고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5경주입니다. 국내선 5등급 17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3번마 스마트 골드, 8번마 스터닝 플래터 두 마필이 판립니다. 3번마 스마트 골드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선입 외곽에 딱 붙었더니 엄청난 걸음으로 뛰어줬던 마필이죠. 일단 이번 경주도 선입 외곽 전개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정정희 기수의 장점은 딱 하나예요. 스타트에서 중속에서 약간 농땡이 기질을 잃거나 뛰지 않으려는 마필들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해가지고 앞선에 붙는 기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번마 스마트 골드는 또 기본기로 인정을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딱 붙어요. 그 정도. 근데 이번 경기 승급전이라서 의외로 좀 덜 팔리고 있는데 지난번에 라이트어 지금 그 4경기 때 했던 라이트 블루를 시미만신을 이겼던 겁니다. 그만큼 걸음걸이가 확실히 좋아졌다는 거예요. 편성 자체도 너무나 약하기 때문에 3번마 스마트 골드를 스마일 골드는 인정하겠고요. 자, 여기에 이제 복병 마필인데 1번마 오송의별이 되겠습니다. 3번 일본 쪽에다가 한번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마 오송의별 같은 경우는 직전 경주, 국내에서 5등급 경주 승급전에 맞으면서 출발이 너무나 빠른 마필들이 많았죠. 거기에 뭐 여기 이 레이스를 보시면 최강타임, 테네비와플 이런 마필들이 뛰는 레이스여서 전혀 해보지 못했던 마필입니다. 근데 이번 1700m 헤리카신 기수예요. 헤리카신 기수에서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게 얘는 등자를 길게 밟고 타는 기수이기 때문에 선행형 마필들을 끌고 가는 마필들은 잘 못타요. 근데 이 마필은 오송해별 같은 경우는 그렇게 탈 수 있는 마필이라는 거죠. 토요경마에서 헤리카심이 1번 게이트에서 온사이드 선행 가가지고 한 바퀴 잡아 돌렸잖아요. 그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송해별도 선행을 가고 3번마 스마일 골드가 선의 외곽에서 따라가는 전개를 하고 이게 앞선에서 뭐 따당으로 끝날 수도 있다고 판단되는 경기 편성입니다. 8번마 스타닝 플레이터도 괜찮지만은 직전 경주 일단 송지철 기수가 타고 가능성을 보여줬던 마필입니다. 직전 경주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질 않았지만 직전 경주의 컨디션을 꾸준하게 유지하고 있는 만큼 일단 8번마 스타닝 플레이터까지는 일단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뭐 거의 뭐 저배당으로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냥 뭐 3번이나 8번이 거의 최저 배당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 1번마 정도 팔리겠고 9번마 금성리비어도 괜찮은데
이것도 이제 외곽에서 선두권의 약간의 경합, 이게 좀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6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2세 마필, 3세 마필, 외국산 마필들, 신의 마필들이 출전하고 있습니다. 6번마 울트라 썬더. 지난번에 이탈 자체가 약간 평범했는데 바닥에서 전개했고 안쪽으로 취입을 했습니다. 그때의 주로는 역시 안쪽이 무거웠는데 그 안쪽 주로를 6번마 울트라 썬더가 뚫고 나오더라고요. 야, 말이 대단하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경기 편성이었습니다. 마지막 끝걸음이 12초 8입니다. 주행검사 때 12초 2였습니다. 이런 말들은 그 다음 경주가 되면은 바로 스타트가 좋아집니다. 얘가 이제 이번 경주 바닥에서 취입하는 말이 아닙니다. 제가 봐서는 이번 경주도 세 번째, 네 번째 정도는 바로 따라붙을 수 있고, 또 이번 경주 편성은 제가 이제 주행검사를 다 돌려봤는데 빠른 마필이 없어요. 이번 말 럭키 프랭크도 강하게 추진했던 마필이고, 이번 이제 몰에 대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망상 농가면을 신청했고, 근데 이번 말 럭키 프랭크 같은 경우는 중속이 상당히 좋아요. 중속이 좋아요. 중속이 좋기 때문에 괜찮고, 울트라 썬더도 괜찮고. 11번마 간악성 스톤 같은 경우는 라스트 이제 세대를 때리면 합격했던 마필인데 모래를 좀 안 맞았습니다. 11번마 간악성 스톤 같은 경우는 1억 9천만 원짜리 고가의 말이거든요. 엄청나게 가격을 비싼 마필이 최근 가장 비싼 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1번마 간악성 스톤. 근데 이제 외곽에 약간 포지션을 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그렇게 막 눈에 띄는 경주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저는 6번마 울트라 썬더는 일단 기본적으로 인정하고 2번마 럭키 프랭크 여기에다가 한 방을 때려보고 싶어요. 6번, 2번 장추열 기수와 문세영 기수 워낙에 뭐 능력 기수들이기 때문에 실수를 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2번이 선행을 가고 6번마 울트라 썬더가 바로 붙는 전력 요 정도의 경주 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7경주입니다. 국내선 5등급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이제 앞선이 약간 치열한 경주 편성인데 이 치열한 경주 편성에서 좀 살아남을 수 있는 마필들은 복병마를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5번마 온더풀 세트와 3번마 울트라 망치 이 두 마필이 좀 더 앞선에서 움직이는 세력이겠죠. 근데 저는 7번마 동진특급을 배당으로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복병마로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딱 이겁니다. 3번은 울트라만치 같은 경우는 중속에서 선행으로 가는 스타일입니다. 근데 5번이 견제가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3번만 울트라망치가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5번이 아예 따라가는 전개를 하면 모르겠지만 3코너 최근 문세영 기수의 기승 스타일을 보면 3코너 중반부터는 치고 나가지고 앞선을 의외로 좀 괴롭힙니다. 예전에는 문세영 기수가 4코너까지 꼭 참고 있다가 라스트에 한 발을 쭉 봤거든요. 근데 최근 문세영 기수는 조금 마음이 급해져서 그런지 3코너 중반부터 취입을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3번은 울트라 망치가 경합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3번이 너무 편하게 레이스를 운영을 하면 괜찮겠지만 5번 때문에 경합에서 이겨내지 못할 것으로 판단돼요. 그래서 7번은 동진특급을 보는 이유는 뭐냐면 이마피는 이제 발주가 안 돼가지고 출발하고 왜 사행기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재심을 2번을 받고 나오고 있습니다. 주행검사를 2번을 받고 나오고 있는데 근데 이 재검 2번의 경주를 보면은 괜찮아요. 그리고 이런 재검을 받고 나오는 마필들은 첫 번째하고 두 번째까지는 괜찮더라고요. 세 번째에서는 또다시 좀 악벽기가 발생을 합니다. 근데 첫 번째, 두 번째는 괜찮아. 이 동진특급이 딱 그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번하고 5번하고 보내놓고 외곽에서 이렇게 무빙식으로 차분하게 레이스를 전개하면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또 김정준 기수는 그런 거를 또 의외로 잘합니다. 차분하게 레이스를 전개하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올라오는 거를 잘하기 때문에 7번과 동진특급 저는 이 마필을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이 경합에서 무너지고 5번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7번이 동진특급이 한 템포 빠르게 움직이는 세력 이렇게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경주입니다. 국내선 5등급 14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 박수복의 두 번째 추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네, 이번 마 용비수 모래를 좀 피해야 되는 마필이죠. 약간 꼬리에 힘이 들어간 마필인데 최근 뭐 안정적으로 전개를 했습니다. 따라가는 전개도 약간 헷갈려 모래를 약간 더 맞아봤고요. 모래를 지금까지 용비수가 정통으로 맞아본 적이 별로 없어요. 계속적으로 지금 모래를 피하면서 레이스를 운영했습니다. 지난번에도 7번, 9번이 워낙에 빠른 말들이 있다니까 그 뒤에서 8번이 약간 요리조리를 피하면서 정말 잘 피해서 문정균 기수가 지난번에 2착을 버티는 그림이었습니다. 근데 이 마필이 지금 앞말입니다. 앞말 4연타 도전하는 거는 상당히 힘든 마필이라 판단되고요. 거리도 1400m를 늘었고요. 6번마 천지스카이 최근 장추엘 기수가 타면서 계속 뭐 3착으로 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경우도 또 거리까지 1400m를 늘었어요. 그리고 이 6번마 천지스카이의 단점은 뭐냐면 다리가 왼다리가 높아요. 오른쪽 다리하고 왼쪽 다리가 똑같아야지 추입을 이렇게 잘 할 수 있는데 왼다리가 이렇게 높아가지고 추입할 때 보면은 오른쪽 다리는 뒤에 있고 왼쪽 다리만 이렇게 앞선에 쓰는 마필입니다. 이것도 이제 이번에도 이제 수용 조교만 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네, 2번과 6번에 대끼리 맞곤 공략하지 않겠습니다. 한 템포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세력의 마필인데 워낙에 2번이 딱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이번 경주 약간의 농땡이 기질을 잡을 수 있는 기수도 하고 있고요. 전개적인 이점도 충분히 가지고 있는 만큼 이번 경주에 한번 노릴 수 있는 복병마라고 판단됩니다. 2번마 용비수, 6번마 천지스카이 너무 많은 단점을 가지고 있는 말들이기 때문에 이 두 마필 조심하셔야 됩니다. 구경주입니다. 국내선 4등급 13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안쪽에 1번마 라운드 티머스 이는 정말 최근 2번의 경주 뭐 3번의 경주 보면은 조교 때 보면 엄청나게 잘 뗍니다. 근데 막상 모리를 맞고 이러면은 말이 결정력이 약간 떨어져요. 유수관 기수가 최근 경주에서 못 탔다기보다는 말이 중속에서 따라보지 못했고 모리에 대한 민감한 걸 해결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최근 박종곤 조교사 마방에서 기수들을 싹 교체했죠. 임기훈 기수도 보내고 유승환 기수도 다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신영철 기수를 불러다가 직접 조교까지 하면서 그 농땡이 기지를 잡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5번마 드론킬러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스포 조교가 없었는데 이 마필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이제 모래를 피해야 됩니다. 4번마 그린비 반체가 있기 때문에 선행을 가기는 힘들어요. 산이 외곽에서 일단 따라가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5번마 드론킬러도 여기서는 뭔가가 어렵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보는 마필은 힘으로 뛰는 마필인데 외곽에 11번마 금악 다이아를 배당으로 한번 복병마로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전 경주 국내선 5등급 경주에서 지금 경주 이번 4등급으로 올라갔습니다. 직전 경주 유이데카 토요강마에서 2주 만에 계속 출전하면서 유승환 기수가 타면서 입상에 성공했던 마필이죠. 그 마필을 사마신을 이겼습니다. 이 레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능력말이 없어요. 4번마 그린비바치, 5번마 드론킬러, 여기 안쪽에 1번 라운티머스까지 여기에 4번, 9번마 서천라이언까지 엄청나게 앞선이 싸울 수 있는 마필입니다. 근데 금악 다이어가 전형적인 선행 마필이냐? 선행 마필이 아닙니다. 얘는 따라가는 전개를 했어도 올해 3월달에 보시면 알겠지만 3월 31일 경주 때 벨비티 금빛 강호한테 지고 3차 봤을 때 모습을 보면 안쪽에서 모래를 다 맞아봤어요. 그리고 지금 이혁 기수가 직전 경기 외곽에 무빙을 뜨면서 입상에 성공했는데 이혁 기수가 잘하는 게 딱 이겁니다. 선행마도 외곽에서 힘을 안배를 하면서 쭉쭉쭉쭉쭉 이 무빙을 뜨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상당히 잘해요. 그렇기 때문에 의외로 안 팔리고 있는 11번 금악 다이아 요걸 한번 이번 경주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뭐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 마필 자체들이 없어요. 7번만 뭐 핑크 윈드, 9번마 서천 라이언 이런 마필들 다 약간 오라가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 경우 11번 금악 다이아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0경주입니다. 국내선 4등급 1200m 경주 편성입니다.
6번마 금세. 이번에 이제 모래를 맞는 조교를 하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일단 인정을 하겠습니다. 모래를 맞는 조교. 오늘 뭐 토요일공부에서도 문세영 기수가 모래를 맞는 조교를 해가지고 따라가는 전개를 할 줄 알았는데 그냥 외곽으로 막 4마리, 3마리, 4마리 밖으로 막 돌아버리면서 무너지더라고요. 그냥 모래를 맞는 조교를 했으면 따라가는 전개를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6번마 금세 같은 경우는 지난번 CC용 기수가 조교를 하고 관리사가 조교를 하고 3착을 했습니다. 근데 지난번에는 스포 조교를 한 번 했다면 이번에는 스포 조교를 3번을 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강도를 많이 올렸다고 판단되고요. 전기도 보면 3번째, 4번째 정도는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 마필이고요. 우리도 최근의 모습을 보면 다 적응을 했습니다. 직전 경주 의외로 좀 빠른 흐름에서 앞서가는 마필들이 버티는 바람에 취입 타이밍이 좀 늦었던 판단이고요. 최근 뭐 문세영 기수부는 뭐 취입만을 워낙에 잘 타고 있는 기잖아요. 최근 뭐 CC용 기수가 약간 부진하고 있지만은 6번 막 금세 문세영 기수가 잘 알고 있다는 판단. 조교도 잘 해놨기 때문에 6번을 일단 인정하겠고요. 1번마 모나기글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체중을 확인해야 됩니다. 직전 경주 체중을 증가하면서 폐출혈 발생했던 마필인데 모나기글도 지난번에 땀을 좀 많이 흘렸죠. 토요일에서도 마찬가지로 A시장에서 뭐 땀 흘리는 마필들이 좀 찾으려고 뭐 불안한 인기만을 찾으려고 그랬는데 뭐 비가 많이 내리는 바람에 말들이 이제 비를 맞고서 이 땀을 흘렸는지 안 흘렸는지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여기에 2번마 신의어제 같은 경우는 무조건 중속에서 끌고 가는 스타일이잖아요. 2번이 스타트 때 2번이 이 신의어제가 스타트 때부터 엄청나게 잡고 나올 겁니다. 근데 막 엄청나게 끌고 가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쭉쭉쭉쭉쭉 이렇게 끌고 갈 거예요. 그러면은 신의 여제는 가벼운 주로 해서 입상도 가능하겠지만 1200m 이건 좀 애매해요. 예전에 뭐 4월 14일 경주 때는 제가 이거 더선 파이터 신의 여제를 맞춰 드렸는데 최근 2번에는 말이 좀 컨디션이 아니라서 좀 덜 봤던 부분이고 여기 뭐 조금 뭐 올라왔던 마필 10번마 파이널 축제 요건 또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활기가 많이 좋아졌어요. 이제 강한 조교를 아니지만 활기 위주로 조교를 하다 보니까 말이 뭐라 그럴까 컨디션이 상승됐다는 거. 그러니까 다운됐던 컨디션을 최대한 일단 끌어올렸어요. 끌어올려가지고 뭔가를 보여주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10번마 활기도 괜찮습니다. 여기서는 한번 노려볼 수도 있습니다. 6번, 10번 쪽에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1경주입니다. 혼합 3등급 14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 박승희의 2번째 추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추천 경주 이유는 11번마 썬더드림입니다. 썬더드림은 제가 약간 고민을 할 필요가 있게요.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뭐 뛰는 모습 뭐 엄청나게 잘 뛰어줬습니다. 근데 직전 경주 워낙에 좀 빠른 흐름이었고 뭐 따라가는 전개에서 뭐 하는데 이동화 기수가 외곽 9번 게이트 거의 뭐 끝방 10마리가 뛰어있는 9번 게이트 전개를 하는데 자리 선정도 못하고 아예 못하더라고요. 근데 우창구 조교사가 뭐 이동화 기수나 뭐 김태희 기수가 이런 깨졌던 마필들 바로 그 다음에 깨지고 나서부터는 문세영 기수를 기승을 시킵니다. 그래서 문세영 기수는 또 그걸 해결을 해요. 근데 이게 또 외곽 게이팅 11번 게이트예요. 자리 선정하기가 의외로 좀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이 마필이 지금 1200m 경주만 뛰어왔기 때문에 1400m에서 얼마만큼 적응할지가 약간 걱정되고요. 9번마 베스트 토치도 마찬가지로 이 마필도 그냥 체중을 더 빼야 됩니다. 체중이 527kg, 526kg. 이러다 보니까 예전에 510kg대가 적정 체중이었는데 그 체중을 증가하면서 말이 무거워요. 몸뚱이가 무거우다 보니까 뭐 전혀 반응하는 게 없습니다. 이 두 마필이 팔리고요. 8번마 쾌염은 지난번 인기마에서 인기 6위로 팔리고 입상에 성공했는데 쾌염 같은 경우는 모래를 맞으면 안 되는 마필이잖아요. 외곽으로 뱅뱅뱅 잡아 돌려서 오는 마필인데 이 마필도 일단 지난번에 뛰고 나서 자정 구절염이 발생했습니다. 구절염이 발생해가지고 10주의 공백에서 출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덜 팔리는 마필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전 경주 전기가 전혀 안 풀렸어요. 풀릴 수도 없었고 풀리지도 않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말이 좀 맥없이 좀 무너졌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의외로 편성이 너무나 잘 만났어요.
뭐 5번마 마이티짱하고 6번마 음파 챔피언 이런 마필들이 선행을 가는데 그 다음번에 세 번째, 네 번째 정도는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 말을 놓고 한번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인기마의 브라운 속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2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800m 경주 편성입니다. 9번마 스마트 클리어 21조 문병기 조교사 방방에서 농림부 장관배 출전하고요. 그 다음에 무거운 주로에서 5월 12일 경주 때 안쪽으로 전기를 하면서 입상 성공했던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5월 12일 경주의 스마트 클리어는 안쪽에서 무거웠어요. 근데 안쪽 주로에 그때 갔던 마필들이 다 무너졌거든요. 근데 이 스마트 클리어만 5월 12일 경주 때 안쪽으로 전기를 하면서 입상에 성공했던 마필이에요.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농림부 장관배 워낙에 뭐 강한 상대들이었죠. 강한 상대들을 뛰다 보니까 뭐 맥없이 무너졌습니다. 근데도 2분 15초 때 괜찮습니다. 4번마 이스트 워리어 직전 경주보다는 많이 호전됐는데 이도 이제 모래를 좀 맞으면 안 됩니다. 기본적인 빠른 말이 이번 경주 없어요. 안쪽에 뭐 글로벌 럭키, 2번마 스카이 함성, 3번마 터터 서퍼 이런 말들이 빠른 말이 아니기 때문에 4번마 이스트 워리어도 선행식으로 레이스를 전개가 가능하다고 판단되고요. 5번마 학습 맞춰도 조교는 항상 좋았지만 실전에서는 약간 무너지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막 8번마 글로벌 매직 얘가 약간의 복병권의 마필 강등대 마필입니다. 강등대 마필인데 이 마필은 예전에 보면 스타트 능력이 엄청 좋았던 마필이거든요. 근데 계속적으로 최근 들어보면 따라가는 전개를 하더라고요. 근데 따라가는 전개에서 전혀 뭔가를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상대들이 워낙에 강했어요. 지금 혼합 4등급 경주 편성인데 이번 편성을 보시면 알겠지만 그렇게 강적급의 마필들이 없어요. 여기는 4번마 이스트 웨스트와 9번마 스마트 클리어가 둘이 손잡고 들어와도 할 말이 없는 경주라고 판단됩니다. 3번마 더트 서퍼 같은 경우도 계속적으로 약간의 파인기가 있고요. 제가 봐서는 이번 경주는 좀 선될 수 있는 경주 편성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근데 일단은 해당이 약간 있다면 복병마 8번마 글로벌 매직 요거 현장 상태 확인하고 공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8이라도 편성 자체가 너무 약해요. 13경주입니다. 국내선 3등급 18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1번마 세이렌, 오크스배 대상경주 우승했던 경기도지사배 죄송합니다. 경기도지사배 대상경주 우승했던 마필이고요. 여기에 6번마 한강파워 이 마필도 지금 4연타, 5연타에 입상이 성공하고 있습니다. 따라가는 상위권에서 지난번에 바덴바드를 손쉽게 제압했던 마필이죠. 1번마 페이렌 일단 안말입니다. 직전경 경기도지사배는 안말 경주 편성이죠. 올해 3세 마필 중에 안말들이 서울경마장에 이제 부산경마장을 빼고 서울경마장의 안말 3세 마필들이 그렇게 뚜렷한 말이 없었습니다. 지난번에 세이렌 같은 경우 점핑 출전했던 마필이었잖아요. 근데 워낙에 최근 안말 3세 안말들이 너무나 전력 자체가 너무나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세이렌이 그냥 후미권에 있다가 엄청나게 채찍을 때려가면서 그냥 엄청나게 올라왔잖아요. 근데 이제 부담된 게 52라서 제가 봐서는 이 52 때문에 장추열 기수가 못하는 거예요. 장추열 기수는 52.5, 53부터 타거든요. 52.5를 타려면 엄청나게 체중을 좀 빼서 타야 되기 때문에 52kg짜리를 못 타다 보니까는 이거는 이제 문세영 기수한테 왔습니다. 근데 제가 봐서는 앞말이 순말하고 같이 뛰는 이번 편성에서는 조금 생각이 필요하고요. 6번마 한강파워도 엄청나게 잘 뛰었지만 이번에 부담량이 55kg입니다. 그리고 지금 5연타를 입상에 성공했기 때문에 뭔가가 부족할 수도 있어요. 지금 직전 경주 전개가 안 풀렸던 말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외로 지금 덜 팔리고 있는데 충분히 제가 봐서는 이 정도는 때려잡을 수 있다고 판단돼요. 지금까지 흐름을 잡지 못했는데 감량 이점도 있고 상태 올라왔기 때문에 이번 경주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주 압축을 할 수밖에 없어요. 6번하고 1번하고 가져가고 북병마 정도 한 마리 외곽에 9번 마이티탭 정도 요 정도만 한 마리 가져가면은 여기서 깔끔하게 해결이 된다고 판단됩니다.
14경주입니다. 1등급 18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5번마 도끼불패, 6번마 컴플리트 레벨 두 마필이 인기마로 팔립니다. 5번마 도끼불패 같은 경우는 지금 6월 달에만 지금 이제 파인기가 좀 발생을 했습니다. 파인기가 발생해가지고 때문에 6월 28일 지난번에 뛰고 지금 또다시 파인기가 6일이 발생했거든요. 그 때문에 이건 3연타 도전을 해야 되는 마필입니다. 거리도 이제 1800m, 코너 4개짜리로 늘렸고요. 6번마 컴플리트 레벨도 지금 13조 이용 조교사 마방이 이제 은퇴를 하면서 이제 이 강성호 조교사 마방으로 이적했습니다. 말의 상태는 괜찮은데 의외로 좀 까탈스러운 성격이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 이게 선행형 마필이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선의 외곽에서 이렇게 따라가면서 임기훈 기수가 모의를 잘 피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입상에 성공했고, 제가 이번 경주 보는 마필은 마이너스 4kg 감량 이점인 3번마 라운포레스트가 되겠습니다. 직전 경주 원더풀 슬루, 강서 자이언트, 이런 마필들하고 대적했던 마필입니다. 그때의 말들이 뭐 다들 앞말이지만 이번 경주가 레이팅 점수 95점 이하의 마필이거든요. 5번마 도끼불패도 56.5, 그 다음에 컴플리트 레벨은 이제 승급전. 근데 3번마 라운포레스트 같은 경우는 의외로 좀 많이 뛰어봤습니다. 레이팅이 83점입니다. 충분히 이 정도는 때려잡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도 5번과 6번이 선행식으로 레이스를 전개하겠지만 그 뒤에 6번째, 7번째, 그리고 약간의 이번 경주 보시면 알겠지만 6번마 아르고스마일도 선행식, 10번마 몬스터K도 선행식. 이번 경주는 조금 앞선이 싸울 수 있는 경주 편성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앞선에서 자꾸 부쩍부쩍 싸우면 3번마 라운포레스트가 마지막에 추입으로 올라올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3번마 라운포레스트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14개 경주를 풀어드렸습니다. 부족했던 부분 방송이 끝나고 한 번 더 체크하겠고요. 내일도 역시 이제 불량주로 해서 모래와 싸움으로 판단됩니다.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중, 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